네, 돈이 드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. 홍의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돈 되는 공시. 먼저 오늘 조금 전에 2시 구간에 발표된 현대차 공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4분기 실적,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.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2,43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148.2% 급증한 실적 나왔습니다. 증권가의 전망치 영업이익이 1조 7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웃도는 양호한 실적 발표됐고요. 지난해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105조 7,9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. 현재 주가는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4% 넘게 상승한 현대차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오늘 돈 되는 공시 어떤 공시를 꼽아주셨을지 베스트 3 보겠습니다.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는 현대차 그룹입니다. 현대글로비스의 실적 공시, 그리고 현금 배당 결정 공시입니다. 오늘 주가는 1.4%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. 자동차 관련 물류 쪽 기업인데 비현대차 쪽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지금 앵커님께서 바로 현대차에 대한 실적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글로비스가 실적 발표가 됐고 이제 배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비현대차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압도적으로 현대차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은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기아차나 현대차나 그다음 뭐 현대모비스,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주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조금 전방 쪽에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인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물류를 좀 담당을 하고 있죠. 그다음에 해운 쪽.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란발 악재 때문에 유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뭐 해운주가 한 차례 좀 폭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글로비스도 같이 빠지고 아직까지는 회복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적 내용을 보면은 4분기가 2,284억.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한 19%, 대략 한 20% 좀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2019년 영업이익을 다 합쳐서 놓고 보니까 8,765억, 전년비 한 23% 정도 좀 증가했다라는 수치죠. 그러니까 사실상 2018년보다 2019년도 실적 증가한 기업도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,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현대글로비스가 실적 개선세가 일어났다라는 거, 우리가 좀 명확하게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이 3,500원 정도로 시가 배당이 한 2.4%거든요. 금리가 지금 1.25%인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그렇게 고배당도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 중이, 그러니까 작년 배당락 전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, 이제 그분들께는 좀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겠어요.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좀 전에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 흐름을 따라가는 만큼 현대차의 어떤 흐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 부분보다도 현대차 주가 추이가 좀 더 중요하겠다. 이런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현대글로비스 2018년 10월 급락장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추세를 완만하게 하락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. 현대글로비스 몇 등급일까요? 등급은 3등급을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3등급이라는 건 지금 사실 대형주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제 왜 3등급이냐라면 움직임이 아직까지 좀 더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삼성 SDI가 그동안에 횡보를 지속하다가 주가 띄운 신고가를 경신한 게 2주일밖에 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뭔가 명분이 있으면 띄우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시장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일부 비중은 좀 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움직이지 않는 거에 많은 비중을 좀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기 좀 부담이 된다. 그래서 좀 3등급을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등급은 3등급이고요. 매수 포인트는 14만 6천 원짜리.
그러니까 지금 현재 14만 6천 원입니다. 14만 6천 원에서 14만 4천 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,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더라.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그래도 시장 따라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목표치는 16만 원으로서 지난번에 전고점 라인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13만 원. 그러니까 지금 1월 8일 날 만들어졌던 저점이 훼손되면 그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현대차가 2019년에 목표 판매 대수가 지금 보시면 한 760만 대였어요. 근데 이제 2020년 올해죠. 올해 판매 목표 대수가 754만 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해 0.8%가량 줄여서 목표를 좀 잡았다는 얘기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동량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현재 부분에서 이제 비현대차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매력적이지만, 그러니까 가격은 좋지만 여기서 과연 탄력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가? 이게 관전 포인트,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글로비스 주가에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요. 유가, 또 거래처의 확대 여부,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. 아직은 바닥 시그널이 부족하다고 보면서 적은 비중 가져가자는 의견 3등급 확인해봤습니다.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2 보시죠. 오늘 베스트2 공시는 PNT의 전환 청구권 행사 정정 공시입니다. 오늘 공시가 2개 나왔네요. PNT. 오늘 주가는 2%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전환 청구권 관련한 공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전환 청구권이 나온다라는 건 사실 매물 부담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재는 아닙니다. 하지만 5만 주라면 그렇게 강한 어떤 매물 압박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아침에 10시 40분 정도에 전환 청구권 행사 뉴스가 좀 나왔고요. 그 뒤죠. 11시 11분 정도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날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그 물량이 언제 지금 상장이 되느냐. 그러니까 이 날짜가 12일이구나. 2월 12일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환 가격을 보니까 5,300원이죠. 5,300원이고 물량은 5만 주. 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PNT 같은 경우는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현 시점의 어떤 그 공시 내용이 아니라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남은 물량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전환사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채권입니다. 근데 네. 채권인데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한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전환사채 잔액이 지금 320만 주 정도 좀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 물량이 상장이 좀 되게 됐을 때는 주가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잠재적인 악재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삼성 SDI가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이 좀 보여졌죠. 그래서 지금 전방산업 쪽,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좀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수급은 아직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반등 기대감은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PNT, IT, 2차 전지 관련 소재 장비 기업입니다. 몇 등급 설정할 수 있을까요? 등급은 3등급을 좀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매수 가격은요, 7,700원에서 7,500원짜리. 오늘도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악재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업종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시장 수급도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거.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, 단 중요한 건 목표치를 좀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8,200원 라인.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고점 라인이 조금 넘어서는 그런 수치인데, 현재로서는 8,200원의 1차적인 목표치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7,000원가량.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란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급락했던 자리가 있어요. 이제 그 자리 저점이 훼손된다면 그때는 일단은 그때는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적은 지난해 전해 대비해서 이전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배 정도 급증하는 급증세 지난해 실적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 전환 청구권의 물량 부담 300만 주 정도 남아있는 잔량 300만 주입니다. 이에 대한 부담감 이야기하면서 3등급 설정했습니다.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. 한미반도체 주식 소각 결정 공시입니다.
오늘 주가 한미반도체는요, 현재 7% 강세고요. 장중에 고점보다는 밀려 내려와 있네요. 20%까지 치솟았다가 7%의 강세입니다. 역시 뭐 P&T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. 공시는 좀 서로 상반됩니다. 그쵸? 주식을 소각하니까 네. 이제 상장돼 있는 주식이 줄어들잖아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예.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주식 소각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유상증자랑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악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치가 좀 훼손된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증자를 함으로써 가치가 좀 훼손된다라는 게 보통 악재죠. 그래서 유상증자에서 호재는 유일하게 삼자 배정이 보통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무상증자도 일반적으로 호재죠. 근데 이제 주식 소각 같은 경우도 호재로 좀 작용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유통 주식을 좀 줄임으로써 현재 갖고 있는 주주들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소각은 상당히 호재다. 근데 이제 아침에 이미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20% 이상 좀 급등을 보였던 자리, 오늘 1,850원짜리인데 그 자리 찍고 지금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일단은 주식 소각에 대한 어떤 호재는 좀 반영이 좀 됐다.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량을 보니까 572만 2,389주. 그러니까 요 물량. 그러니까 지금 전체 상장 주식 수의 한 10%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물량을 주식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아무래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. 현재 근데 이거를 갖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나요?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딱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건 별로 없어요. 왜냐면은 주식 소각을 했다고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증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들고 계신 분들의 어떤 호재거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도 근데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어떤 분석에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자사주를 많이 소각해 온 추세를 보였던 반면에 셀트리온은 오히려 이제 상장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. 이런 분석을 또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주가 중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던데 네. 맞나요? 한미반도체 등급 설정해 주시죠.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사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수렴을 한다는 거 결국 영업이익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주식을 소각한다.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 수를 줄인다 하는데 만약 영업이익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라면 그 소각한들 별 의미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지금 설명 잘 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이제 보냄으로써 팔아야 될 물량을 조금 참아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좀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조절을 함으로써 주가 관리를 한다. 이제 그런 측면에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반드시 주식 소각을 했다라고 해서 그 주식이 길게 오랫동안 상승할 것이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업의 어떤 점유율과 그다음에 앞으로 산업 성장,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적 추이 이게 가장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미반도체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? 등급은 2등급을 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. 오늘 매수 가격이 조금 낮게 좀 매수 가격을 좀 낮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매수 가격은 9,300원에서 9,100원짜리.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 아니면 건들지 않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아요. 왜? 지금 시장이 사실상 오늘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가 좀 증가되고 있고요. 최근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빠질 땐 또 급락식으로 밀린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갈 땐 잘 가지만 빠질 때 또 급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잘 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좀 추격하는 전략보다는요. 유리한 자리에 내려왔을 때 좀 잡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9,300원에서 9,100원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 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목표치는 오늘 고점보다 좀 낮은 가격이에요. 1,500원 정도를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8,000원 이렇게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을 보시면 2017년도에 만들었던 고점에 대한 어떤 추세선이 지금 사실 갑자기 한 번에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보시면 481선 같은 경우도 이제 간 넘었어요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. 6,000원짜리가 지금 10,000원 넘게 상승을 하고 오늘 조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매물 압박이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물 압박이 심해질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지 받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확실하게 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매수 포인트로 잡아드린 그 가격이 아무래도 좀 지지선으로서 좀 역할을 해줄 것 같다.
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너무 오르는 거를 추격해서 잡기보다는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보일 때 사자.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미반도체 알아봤습니다. 등급은 2등급이었고요. 종목의 방향성은 시장 점유율과 업황 실적에 달려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네요. 분석 잘 들었습니다.